또 많은 분들이 술 취하면은 잘하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술 취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술 기운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SOS를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술 취해서 나에게 잘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중단하는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불행한 일이 있었던 사람만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뜨는 부유한 분도 하셨습니다. 빼어난 용모를 가진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유명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분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빈부귀천, 기위고화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 대해서 나랑 멀리 떨어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로 우리는 어쩌면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를 하게 되는 우리의 숨겨진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극도의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극도의 불안이 단지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시도하시는 분들이 겪는 불안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누가 쫓아올 것만 같고 진짜 어디서 나타나서 누가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고 그런 날이 계속되다가 보면은요, 이 삶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 갈까봐 겁이 나서 그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그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러기도 합니다. 각각의 사연은 다르지만 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끝없는 공황발작에 준하는 불안과 거기에 따른 고통과 거기에 따른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또 하게 되는 커다란 동기 중에 하나는 분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나에게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줬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분노의 화살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는 남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내 목숨을 거두게 되는 거고요, 유서를 남깁니다. 내가 를 하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나의 원수에게도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엄청난 분노와 불행 속에서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은 진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수들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지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요, 안도감을 느끼면서 발 뻗고 잡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원수한테 복수를 하지 못해서 내가 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 있어야 원수들이 발 뻗고 자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미 내가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힘듭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공익광고, 엄청난 국가의 프로그램보다 제일 많이 막아주는 거는요, 유튜브입니다. 책도 읽을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진짜 10톤, 100톤의 바위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권태, 심심함을 넘어서서요, 시간이 안 가고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유튜브라도 볼 수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벽 2시가 됐던 새벽 3시가 됐던 도저히 유튜브도 볼 수 없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헝하고 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빨려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5분이 되기도 하고 10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솔직히 나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괴롭고 잠이 안 오는데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억지로 누워서 억지로 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서 매일 새벽 3시에 잠이 드는 분은요, 10시부터 누워도 새벽 3시가 돼야지 잠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보고 눈 감고 있잖아요. 계속 머릿속에서 드는 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런 순간을 저는 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둠이 둠 하고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기 중에 하나는 상실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나만 살아남고 나의 온 가족이 사고로 죽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가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000억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900억이 없어졌습니다. 100억이 남았습니다. 빚을 빼고 100억이면 진짜 아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손에 만져보지 못할 돈입니다. 그러나 900억이 없어지잖아요. 그 허탈감에 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거를 갖다 한꺼번에 상실했을 때 그게 사람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지위가 되었건 가슴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구멍이 내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요.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없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벌이건 뭐 장관이건 대학 총장이건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는요, 전부 유튜브하고 TV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이랑 하게 되는 자잘한 농담들, 그렇게 작은 재미들이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삶을 살아간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황무지 같은 내 마음은 이미 죽어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않기 위해서는요, 커다란 목표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내 앞에 주어진 작은 기쁨을 하루도 빼지 않고 누려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화를 내면서 어쩌란 거야,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그 밑에 있는 죽어야 되겠다는 말을 우리는 잊어먹어요. 홧김에 저러는 거겠지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대한 메시지를 다 잃어버려요. 홧김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분노랑 죽음이 만났을 때 제일 두렵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은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화가 많은 분들입니다. 엄청난 분노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만났을 때는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선언합니다. 그래, 나보고 죽으란 거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때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분노만 보게 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SOS를 보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놓치는 SOS 중에 하나는 화가 나서 하는 홧김에 죽겠다는 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술 취하면은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술 취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술 기운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SOS를 놓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분들의 대부분들은요, 술을 먹은 상태에서 시도해요. 맨정신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술 취해서 나에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한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마지막에 무기력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를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옵니다. 하게 되는 건요, 많은 경우에는 진짜 그게 엄청난 공황 발작에 준하는 불안이 됐건, 제가 둠이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진짜 이미 죽어있는 이상한 마음 상태가 되든지 간에 해당되는 시간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컨디션이 좋을 때 누구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 2시에 하시는 분들도요, 저녁 7시에 누구 만나서 술 마실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멀쩡하십니다. 술 마시고 즐겁게 얘기할 때 그분의 머릿속에 자살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억지로 감추고 즐거운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7시와 8시에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요, 나는 실제로 살고 싶고 즐겁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게 되고 술 기운 때문에 뭔가 마음도 허전해지고 허무해지다가 보면은요, 새벽 2시에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락을 합니다. 그때 연락을 할 때 꼭 죽겠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전화할 수 없을까? 그러면 난 생각하지요. 아유, 뭐 아까 저녁까지도 신나게 웃고 떠들던 사람인데 뭐 별일 있겠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요. 아, 내가 마지막 전화한 사람이었어. 마지막 문자한 사람이었어. 그날 저녁까지도 괜찮았는데 왜 나는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SOS 신호를 놓치게 되지요. 저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SOS 신호 중에 하나는 자해입니다. 자해를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자해를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거는 자해 가능성이 매우 증가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해가 꼭 작은 자해는 아닙니다. 할 용기가 없어서 자해를 꼭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자해는 극도의 신체적 고통이 됩니다. 신체적 고통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를 번쩍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황발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을 때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황발작이 멈추기도 하고, 공황발작을 잊지만 자해로 인한 통증이 공황발작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어떤 분들한테 자해는 일종의 리셋에 해당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갖다 껐다가 다시 켜서 리셋을 하듯이요. 자해를 하게 되면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극도의 고통이 오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나의 뇌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를 휩싸였던 안 좋은 감정도 일시적으로 멈추고 리셋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 주위 사람이 자해를 하잖아요.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은 멈출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화를 내고 야단을 쳐서 자해가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 엄청난 고통을 무엇으로 멈추고 무엇으로 마음을 리셋하지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그 또 다른 방법이 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해하는 분한테 얘기를 할 때는요, 자해 자체를 나쁜 짓을 했다, 너 어떻게 이러니, 너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거니? 라고 야단치거나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자해를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자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고통이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주세요. 우리는 흔히 죽을 용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신 분들이나 시도한 분들께 그 말은요, 진짜 그분들을 2번 죽이는 말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일 때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는 행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 온 생명을 갖다 걸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온 가슴으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통,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요, 정신과 의사인 나 역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지요. 이루는데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우리는 1만 줄여도 우리는 이루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만 잘 수 있게 돼도 나는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가슴만 떨리지 않게 돼도 나는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숨만 쉴 수 있어도 나는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만 존재해도 나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해보기 전에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시는 분들,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윤리적으로 우리는 비난하거나 단죄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